우리가 처음에는 선생님 한 분 구했어요. 그 선생님 신앙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 또 특수교육과 나온 선생님을 하나 구했으면 처음에는 동합교육으로 시작 안 하고 그냥 9명 자녀들 그 장애 좀 있는 아이들 9명을 교인들 자꾸 엄마들 교인 엄마들 왜 우리 아이들도 좀 가르쳐 좀 유치원에서 받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하시고 너무 적실히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해보겠어요. 좋은 선생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으로 처음에는 따로 그렇게 9명으로 선생님 한 분으로 시작했는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옆 근처 우리 기독회관 근처에 있는 선생님은 신체 장애 아이들 시골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공부 수업을 끝나시고 오후 늦게 나가서 아이들 몇 명 지도하셨는데 우리 유치원에 자주 오셨어요. 그 선생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좀 휠체어이라도 유치원에 교회에서 좀 돈 있으면 조금 하나 좀 사서 2개 사서 크러치스 이거 붙이고 다니는 그것도 좀 몇 개 사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미술 전시회 저녁에 며칠 동안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조금 작품을 팔고 아이들 작품을 물론 엄마들 많이 사셨어요. 돈을 싸게 네. 물론 좀 우리가 값으로 팔았는데요. 그분이 그 휠체어 몇 개 사다 드리고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자꾸 여기 유치원 올 아이들 이제는 올 수 있으니까 좀 받아 신체 장애인 아이들부터 시작해다가 그 이제 정신지체 아이들 조금 또 받아봅시다고 점점 늘리자고 생각해서 너무 좀 결과가 좋았어요. 아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사회에 남을 도와주는 것, 또 커면서도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는 그런 분들하고 더 좋은 또 받아줘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우리도 기독교인들 특히 많이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 배워야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은 아이들 노는 것 봐도 그냥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휠체어 탄 아이들도 밀어주고 2명씩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들이든 다 서로 그냥 그렇게 배려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해요. 친구도 삼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바이샵에서 나오는 기금을 이런 동합교육이나 좀 많은 비용을 들으니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만 헌신해서 그런 도움을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원하는 거리죠. 굉장히 많죠. 이제 세월 많이 흐르고 많이 이제 오랫동안 했더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 들어와서 너무 좀 사랑하게도 됐고 또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그 중에 우리 졸업생들도 지금 2명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 엄마도 편지하셔요. 그 지금 우리 파이샵 일하는 중렵이 5중렵 일하는 학생도 우리 유치원 나왔고 우리가 이 아이 조금 기회를 사회 경험 좀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요. 달라졌어요. 너무 잘 달라지고 엄마 편지에 너무 걔도 기쁘고 엄마도 처음 그런 기쁜 생활 하는 것 경험하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준혁이도 많이 배웠어요.
그것뿐 아니고 지금은 중학교 있는 지금 현재 동합교육하는 2명 남자 아이들 매주 이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중여비가 가르쳐 줘요. 여러 가지 이제 머핀 우리 굉장히 인기 제일 많은 아이들 위해서 만드는 조그만 머핀인데요. 그거 중여비가 반죽을 배웠어요. 송주임한테서 처음에 배워가지고 몇 번 연습하다가 이제 그 2 남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도 뿐 아니고 커피 빼는 것도 그 애들한테 지난주일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장애가 조금 더 있어요. 뭐 여러 종류의 뭐 잘하는 거는 100%는 없으니까는 우리 장애가 어떤 장애이든지 우리 같이 살고 같이 돕고 그분들도 배울 수 있고 사회에서는 아마 일꾼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그 자체 많이 늘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늦은 감이 있어서 책을 구입하셔서 읽고 하시는데 좀 시간이 없으셨죠. 불편감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공지를 좀 항상 저희가 3주 전에 올리는데 올려드리고 책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오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기독유치원 원장 원계실입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나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앞에 통합교육을 먼저 읽으면 뒷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통합교육, 예, 통합교육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합학교에 또 설립자이신 김장화 목사님과 또 추리 사모님에게 주신 그 통합교육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 또 이제 초등학교와 또 유치원 또 중학교에 함께 저희가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또 함께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는 이 통합교육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또 함께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함께 이야기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세미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주제 도서를 읽고 북가이드를 작성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중간에 북토론하는 타임이 한 2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널들은 부모님들이 준비해 오신 북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첨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이 한 번 있습니다. 패널 소개해 드릴게요. 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은 우리 유초 중에 통합교육 전체를 책임 맡고 계신 1, 2민이 담당하시는 전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기도해 주신 분은 여러분들의 워너비 초등 교감 선생님이신 최병준 선생님이십니다. 통합교육 지원실 교사로서 우리 유치원을 돌보고 계시는 이가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모님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마이크도 갖다 주시고 하실 우리 양현 선생님 뒤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통합교육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가 다 함께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 저희가 설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해는 아니고 너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설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추스려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뭘 궁금해 하시는지 알고 싶으신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굳어 계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학교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좀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 쭉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씩 저희가 질문을 받는 게 연계된 교육이라고 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달라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달라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사실 연계된 교육이라는 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면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교육대로 각 미니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 철학이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 철학 안에서 하나의 그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금 관련 현황을 보시면 유치원에 8명의 그 장애 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41명, 중학교에 18명 이렇게 해서 67명의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그 생활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특수교사는 이제 학년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섬김이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년은 이제 1.5명이 배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의 공익근무 요원, 사회복무 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통합교육 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물론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지원실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 일반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그런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약간의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정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어든 수학이든 그런 부분들을 나와서 이제 개별 수업 또는 이제 몇 명의 그룹 수업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스쿨별 특별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3, 4학년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리코더 수업이 있어요. 음악 시간 리코더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음악 시간 동안만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나 학교 안에 음악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님들의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강사 선생님과 아이의 시간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특별 수업들이 이루어져서 학교 수업을 조금 더 그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청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이렇게 3가지로 저희 지원실에서 하는 수업을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 통합교육의 교육 철학인데, 저희 학교는 이제 3C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그다음에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 교육이라는 건 보통 장애 학생들을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통합 교육만은 아니에요. 통합 교육이라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아이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가는 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걸 모두가 다 익혀가는 그런 어떤 경험의 장을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또 각자에게 맞는 개별적 필요에 따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 아이들을 위한 뭐 개별화 교육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 아동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커다란 교육 과정이라는 틀은 있지만 그게 어떤 뭐 공장에서 뭐 물건을 딱딱딱 찍어내듯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합교육 지원실에서 학급으로 들어가는 지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학급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죠. 거의 유치원은 완전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실에 나와서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학급으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급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 교수는 저희 지원실 교사들과 특수교사와 담임 선생님들 또는 교과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수업을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과 수업의 진도 아래서 그 수업과 그다음에 태도 개선 수업 이런 뭐 장애 이해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 수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학교 교육 과정으로 새롭게 재구성돼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적 수정은 그 교과를 따라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년이 올라가고 특히 중학교에 가면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 특히나 시험이라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주어서 그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도와주는 거죠. 상황을 바꿔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는데 목표를 저희는 두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데 목표를 주고 교육을 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래관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저희가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원들을 지금 놀이 시간이라든가 점심 시간 그런 때 해주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들 아까 말씀드렸던 성기미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헌신되게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애가 뭘까요? 장애를 뭐로 생각하세요? 제가 특수교육을 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꽤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장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장애가 뭘까? 책에 나오는 그런 거. 그래서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기능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말이? 이거 갖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장애가 뭘까?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딱 이게 생각났어요. 장애물 경기.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쟤? 그러니까 쟤한테는 뭐가 장애일까요? 저거 앞에 넘는 거 뭐라고 그러죠? 허들이죠, 허들. 허들 맞죠? 제가 좀 오래전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대라 허들 맞죠? 그리고 저는 리코더를 안 배우고 피리를 배웠거든요. 허들 맞을 거예요, 아마. 허들인데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제가 이렇게 들고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예? 허들을 치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허들 경기 해야 되잖아요. 다른 보통 보면은 얘한테 능력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발에 뭘 달아준다거나 해서 팍 뛸 수 있게 용수철을 달든지 뭘 달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죽어라고 연습시켜서 얘가 이걸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인데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 가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허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서 얘 키에 맞게. 아니면 발판을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장애란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를 바꾸는 거는 장애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한테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시나요? 제가 이렇게 좀 살았는데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이한테 맞추면 답이 안 나오는 교육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꿔줘야겠다. 얘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라는 아이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얘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고민하시죠.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 장애를 가진 친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제일 많이 불리우는 게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실 친구예요. 걔 이름이 지원실인 거 처음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많이 고민해요.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기민 선생님이 저희 이제 교실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가끔씩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집사님으로 부르는데 집사님 아니세요. 성기민 선생님이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꼭 불러주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얘 지원실 친구인데요. 얘 장애 아이인데요. 얘 장애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실제로. 제가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장애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은 그냥 얘는 누구야? 얘는 뭐 얘 제일 옛날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얜 영희야, 얜 철수야. 이렇게 그냥 이름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높여주는 의미로 언젠가 좀 한참 됐어요.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장애인은 사람인자거든요. 장애우는 버두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할아버지도 친구, 정말 농담으로 목사 친구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장애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장애인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초점을 두는 말인데 그거 아니고 장애를 그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에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장애는 유전일까요? 우연일까요?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이에요.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뭘까요? 아직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장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저희는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 이거 뭡니다 하고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정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못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까지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를 굳이 알려고 애쓰는 건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장애는 병인가요? 나을 수 있나요? 병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 병명이 뭐냐고. 감기 걸린 거 아닌데? 병명 없거든요. 진단명이에요. 그럼 장애를 굳이 우리가 장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말자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럼 진단명이 중요할까?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한테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어떤 친구한테는 이 소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에 귀를 막게 할 수도 있고 잠깐 그 공간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아이가 가진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맨 처음에 하는 게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진단명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폐성 장애는 스펙트럼 상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을 알 수 없는 스펙트럼 상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는 게 저희 아이한테 맞고 그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마이크 소리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아이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어떤 아이는 김치의 식감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김치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면 그 다음에 파악해내는 건 교사와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철학인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영어 공부 이걸로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이들 많이 시키셨죠? 세서미 스트릿이에요. 저기서 똑같은 애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애는 털이 많고 한 애는 없고 한 애는 엄청 크고 한 애는 엄청 작아요. 생긴 게 가지각색이거든요. 근데 쟤네들 안 싸워요. 어떻게 안 싸울까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 살아요. 이 친구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얘 이름 줄리아예요. 작년인가? 아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캐릭터예요. 이 친구가 세서미 스트릿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저 친구를 이해하는 그 과정들이 기가 막힌 게요. 맨 처음에 엘모가 줄리아를 처음 만나요. 그럼 엘모가 당황하는 거예요. 엘모는 편견을 가진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아저씨 똑같이 했는데 줄리아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른인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줄리아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줄리아가 또 다른 애비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애비도 또다시 당황을 하죠. 그때 누가 설명해 줬는지 아세요? 엘모가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다른 커다란 친구를 만났어요. 좀 이따 영상을 보실 건데 커다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또다시 줄리아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싫어하는 듯이 느꼈는데 누가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애비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모두 다 함께하는 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통합은 그런 거예요. 저희는 지금 완성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너무나 감사하게 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해오고 있지만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한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통합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숨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인데 빨리 전달하려고 많이 애써주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모둠 토의를 할 거예요. 모둠 토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모둠 토의 하기 전에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빨리 집중시키고 싶을 때 저희가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 봐라 중앙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박수를 2번 치고 짝짝 중앙 하고 이렇게 교사들을 보거든요. 제가 손이 하나라.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 봐라 중앙 짝짝 중앙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손을 내려서 보기 전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할 때까지. 네, 뒤에 있는 친구. 그리고 안 보는 친구는 여기 봐라 중앙 하지 않고 여기 봐라 김중앙 하고 부릅니다. 그 친구가 볼 때까지 해드릴게요. 우리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토론하고 나서 발표하고 칭찬해 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또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 3번 잘했어. 잘했어. 친구를 향해서 박수 3번 최고야. 최고야. 예, 그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다 집중하고 같이 그 친구의 내용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부모님들도 지금 2가지를 배우셨어요. 여기 봐라 중앙, 그다음에 박수 3번 잘했어. 그 박수를 조금 있다가 저희가 토론한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쳐주실 거예요. 자, 모둠 토론을 할 때 우리 들어올 때 스티커를 받았죠. 그 스티커 떼지 마시고요. 빨판호초 이렇게 받으셨는데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는 그냥 좌석 번호고요. 색깔은 역할이 있습니다. 빨강이는 이끔이에요. 이끔이의 역할은 우리 그때 삼시 철학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토론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순서도 얘기해주고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서도 또 내용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파랑이는 역할이 뭐냐면 시간 지킴이에요. 토론이 5분 정도 진행될 거면 1분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순서의 친구가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말해줍니다. 노랑이는 기록이에요. 네, 유치원 아이들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뭔가 토론을 할 때. 근데 우리 부모님 친구들은 글씨 쓸 수 있죠.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초록이는 칭찬이입니다. 칭찬이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비난하지 마시고 그것도 의견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지금이 딱 11시거든요. 11시 1분인데 11시 7분까지 조별로 토론을 할 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옆에 보드판이 있죠. 그 보드판을
빨강이가 빨리 기록이 노랑이에게 던지세요. 노랑이가 들고 4명이서 토론을 하고요. 11시 7분에 다시 강의 자리로, 강의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모두 질문이 다릅니다. 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어머님 뒤에 번호랑 같이 묶어주세요. 양현 선생님, 앞에 계신 어머님이랑 두 분 묶어주세요. 자리에 빨강색 혼자 오셨어요. 네. 조를 좀 구성해 주세요. 애들만 고립시키니까 고립시키는 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우리 여겨. 딸도
막상 자기가 엄청 잘 도와주진 않더라도 에너지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 보지는 못해요. 그걸 두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가치를 그냥 공기처럼 흡입하고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얘들이 웃긴 거는 통합 아동에 대한 거는 관대해. 근데 이제 자기랑 다른 애는 힘들어하는 거야. 아직 다문화는 쉽지 않아요. 그래 그런 거 같아. 아니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귀찮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얘 누구냐? 자 1분 남았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따로 1분 남았습니다. 여기 봐라 중앙. 자 짝짝도 말로 해주세요. 여기 봐라 중앙. 짝짝 중앙. 예. 자, 안 본 친구가 있어요. 다 볼 때까지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잘하셨어요. 그 토론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학생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젊어지신 것 같아요. 5분 사이에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1조, 2조, 3조, 4조 나눠서 저희가 그룹으로 나눠 갖고 질문을 다르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요. 가운데가 1번부터 10번, 여기가 20번까지, 30번, 40번까지 지금 좌석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블럭에서 5열에 노랑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희가 협동학습. 네, 본인이 생각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의 내용을 얘기하신 거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질문을 읽고 답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언어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조는 다 각 반에서 이제 장애 있는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느꼈던 뭐 어려운 점들 이런 거를 나누면서 답변을 찾아가 봤는데요. 결론은 아이한테 그 아이에 대한 느낌을 우리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잘하는 것 뿐이고 우리랑 속도가 다를 뿐이니까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중앙을 많이 경험하신 어머님들이신 것 같아요. 박수 3번 칭찬. 칭찬. 네, 제가 칭찬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다음 번호는 7번의 초록입니다. 일어나세요. 아이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언어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조에서 발표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랑 같다고 생각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라고 힘든 점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하고 발달이 좀 느릴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발달이 좀 느린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 할 친구야. 이렇게 저희 조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박수 3번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최병준 선생님께서 뒷부분 좀 네. 설명해 주실게요. 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느끼셨던 거 또 뭐 교회도 같이 이제 원천교회 다니시면 또 많은 그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런데 장애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영역이 다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보면 그 지하철역에 역을 다 기억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친구의 모든 영역이 다 성장이 다 느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은 잘하는 게 있고 어떤 영역은 또 못하는 게 있고
또 그분 천천히 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조금씩 다른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면서 그 친구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조금 느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함께 가는 거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를 그냥 한 명 어머니 친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친구와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반의 그냥 동료라는 것, 또 친구라는 것, 그 의미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아이들이 그 보면 그 다른 아이들의 나와 좀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다가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거나 또 뭐 이제 고등학교는 지금 없으니까 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반에서 다르기 때문에 소외시키는 것, 또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함께 그 공부하는 같은 동료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질문에 대한 토론하시고 발표하실 분은요. 25번의 빨강이입니다. 15번의 빨강이. 맞죠? 15번의 빨강이. 네. 15번 있으신가요? 2번 질문. 1번 질문이었나 봐요, 저희가. 시트에 2번 질문이 아니었나요? 북가이드를 먼저 하셨어요. 네,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조가. 그러면 네, 다음 조로 패스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네, 17번의 빨강이입니다. 질문이 다 달랐죠. 17번의 빨강이 냉큼 일어나세요. 질문 읽고 답해 주시면 돼요.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는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이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거의 저만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요약이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말을 길게 해가지고 다 못했어요. 근데 차이를 여기 노랑이 분이 요약해 주신 거 제가 읽을게요.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 적어주셨어요. 네, 정답에 근사합니다. 박수 3번 칭찬. 칭찬. 예,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8번의 노랑이. 저희 같은 질문인데요. 질문을 읽을까요? 질문은 안 읽으셔도 돼요. 답만 해주세요. 네네. 저희 조는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이나 성인,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장애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받아들이고 노력할 수 있는 점이 생기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도우미 역할을 통해서 책임감과 배려를 배우는 효과가 있다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3번 칭찬. 칭찬. 예. 그 중앙기독 유치원, 중앙기독 초등학교를 보내신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그 우리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독교 교육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의미가 진짜 그 진의가 뭘까를 궁금해하거든요, 늘. 그리고 저도 막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시죠, 어머님들? 막 우리 애가 수학도 국어도 다 100점 받고 막
특목고 가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세속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몰입해서. 그런데 학교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기술은 사회적 관계 기술이에요. 그거를 익히지 않으면 공부 잘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공부 잘해서 그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앙유치원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술에 사회적 기술의 어떤 덕목들이 많잖아요. 친절한 거, 뭐 배려하는 거, 성품적인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품이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습관처럼 붙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3주 정도는 해야지 똑같은 습관 하나가 습득되고 인식이 돼요. 우리 이제 뇌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발현이 되려면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떤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 나에게 준비된 식사를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잘 준비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죠.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에. 근데 저희 원장님이 명예 원장님이 미국 국적을 가지셨잖아요. 테이블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테이블 매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팔을 이렇게 올리고 먹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지적하시진 않으신데 싫어하시는 걸 가까이 있는 직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장님하고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고 식사를 하세요. 그걸 저희가 알아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습관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입학처에 있으면서 저랑 만날 때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와 평소에 이렇게 책에 나올 법한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 그 모습의 뒷면을 제가 보게 되냐면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랑 분쟁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장애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봤을 때 어떨 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약속해 주세요. 유치원에 오시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까지 여기 11년 동안 우리 같이 보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가 다 돌아요. 이 학교는. 특히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그 다음에 그게 아이 싸움이었는지 부모님들의 자존심 싸움이었는지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즐겁게 지내자. 한번 해주세요. 네. 그 통합 아동들을 둔 부모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매일매일 낮아져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참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 얘는 여기 있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리고 물렸어요. 혹은 때려서 핥혔어요. 그런 경우 사실 많아요. 교실에서는.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걸 용납하시잖아요. 때론 우리 아이가 좀 맞고 올 때도 있고 핥힘을 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 정말 너무 제가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통합을 한다는 거는 교수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하지 않는 한 사실 아이들한테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지원실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수정된 교수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건 통합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수정된 교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일반 아동들에게는 그러한 덕목들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2주일 통합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그러면 되게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아이 몸에 묻어 있으면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희망적인 거는 그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잘 발견해서 좋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가 다른 아이들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나랑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국 리더가 돼요. 그 팔로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리더만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친구들하고 계속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사회 그 학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게 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는 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봤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지금 회사에 가도 일을 굉장히 잘하고 또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역량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교육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멋지고 빛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배워요. 사회적 기술의 어떤 출발선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꼭 늦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간다는 거, 예,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3블럭이죠. 이쪽이죠. 그러면 24번에 초록이 일어나세요. 네. 장애를 가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 모둠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제재하고 미리 해서 안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려면은 아이에게 먼저 그럴 수 있다는 걸 많이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결하기 힘들 경우엔 좀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통합교육 계속 받으신 어머니 맞죠?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셔갖고 지금 가영 쌤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네, 전준 선생님. 네, 박수 3번 칭찬. 예, 전준 선생님. 맞는 말씀이세요. 너무 잘하셨는데 굳이 그 아이들의 작은 다툼은 장애를 갖고 있고 그걸 떠나서 날마다 일어나고 순간마다 일어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계속 이제 어떤 다툼을 이제 표현하지는 않아도 속에 이제 속상한 마음들도 계속 있고 한데 저는 그 어떤 친구도 억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게 누가 됐던 억울하면 안 돼요. 그게 장애를 가진 학생이 됐던 일반 학생이 됐던 억울함을 가지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만큼 벌어지는 거고 오히려 통합하는 환경에 있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어른이 되어서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 유치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잘 지내자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의 목표는 어른이 됐을 때예요.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지금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껏 경험하면서 훈련이 되어서 잘 나가자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그걸 억울함을 표현했을 때는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달래주는 과정은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공격 행동을 보였던 아이가 했던 그 왜 공격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게 두 번째 과제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보통 표현력이 이제 힘든 친구들이 이런 공격 행동을 보였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과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지루해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다른 감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그 아이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소시켜주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자체를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거는 부모님과 교사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교사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그 문제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부모님보다는 교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이 급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교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들을 봐가면서 이 문제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다른 문제 행동으로 양산될지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여러 연륜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제안 방법을 드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알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교사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아이의 개별적인 부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른 아이들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시너지는 부모님들이 모르시지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자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다른 학교들처럼 학교의 문이 높다거나 교사들과의 만남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셔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안이 정해졌을 때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훈육 방법은 꼭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게 됐는데 집에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집에서 돼버리면 그 아이는 어느 쪽으로든 자기가 편한 쪽으로 빠져나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전혀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이 아이는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기에 문제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나왔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훈육 방법이 정해지면 반드시 일관되게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 학교를 신뢰해 주시고 저희가 부모님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학교를 신뢰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간다면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헷갈리고 부모님처럼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이가 헷갈리지 않고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 다음번에 본인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면 그게 아이가 바로 바르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알고 계신 거 아까 나눠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막 절로 나오죠? 네. 네, 4번 질문 들어갈게요. 통합교육을 하면서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3번에 네네. 그러면 35번에 파랑이가 해주세요. 35번 파랑이. 네. 벌떡 일어나세요. 질문 읽을까요? 네. 통합교육 시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입학해서 첫째 아이 때 통합교육 때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다들 둘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사실 장애 아동 지원실 아이를 구분해낼 수 없다고 해요. 6세 반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여쭤보면 다들 막 정말 엄한 다른 이름들이 막 나와서 절대로 어떤 아이가 지원실 아이인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부모의 시각이고 부모의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시선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를 부모가 먼저 인지하고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대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반에 있던 아이가 어떠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확히 부모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아이에게 그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영 선생님. 네, 어머니께서 제가 준비해 온 스크립트를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유사해서 저도 놀랐고요.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참 많은 통합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오셔서 저희만큼이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차이 중에 첫 번째 차이는 시선의 차이예요. 방금 전에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는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은 성인들이 특히 한국 성인들이 더 그런 게 강하다고는 하는데 불편함 또는 불쌍함 이런 것 같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6세, 7세 아이들은 저희랑 시선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끔씩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친구를 미는 A라는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를 불쌍하거나 그 친구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친구를 그냥 조금 시끄러운 아이,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 개구쟁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 아이들은 A라는 친구를 장애를 가진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반, 우리 데이지 반, 우리 라일락 반 친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불편함, 불쌍함이라는 편견이 아이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많은 성인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특이한 행동에 의아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해요. 얘 왜 소리 지르지? 얘는 왜 손이 한쪽이 없지? 이런 게 궁금한 거지. 이 아이랑 계속 지내다 보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낯설지 않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기질마다 장애 친구를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좀 특이한 행동을 나와 조금 다른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아이는 그 친구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조금 먼 발치에서 그 친구를 이렇게 관찰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걔 도와줘야지 이렇게 어른의 시선으로 이야기해주지 마시고 그래 네가 궁금했어? 그럼 조금 더 지켜봐. 그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차이는 인정하는 차이예요. 차이의 인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종 부모님들께서 이제 저희 교사들한테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관찰하는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독특한 행동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뭐 한몸 세우기라는 수업을 통해서 반 전체 아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저랑 아이들이 생각을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을 보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옆에 있는 친구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를 너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정답을 내놓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무언가 내가 정답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저희가 정해놓은 이렇게 장애랑 비장애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아름다움 자체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구나. 아이들이 4세, 5세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쯤 편견이라는 것이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편견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자기랑 가장 가까운 성인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대부분은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포인트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수 3번 칭찬 말씀 참 잘해주셨죠. 좀 전에 저희가 세서미 스트리트 잠깐 그 클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3분 정도 볼게요. 보고 나서 잠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Here's some more paper, guys. 줄리아 보이시죠? 가운데. That's nice. Thank you. Oh, hey! Welcome to Sesame Street. We are having some fun with finger paints. Oh, hi guys. Hi Elmo. Hi Abby. Hi Ellen. Hi. Oh, who's this? Oh, this is our friend Julia. Oh, 엘모가 소개해 hi 주죠. Julia. I'm Big Bird. Nice to meet you. Oh, Julia? Julia's just concentrating on her painting right now. You guys, you're all doing a great job. Thank you. Thank you, Alex. You're welcome. Wait, Elmo loves finger painting. Yeah, me too. I love the way the paint squishes in my fingers. Oh, you're right. I'm sorry, Julia. I know you don't like the way it feels. And that's why a paintbrush works for you. There's lots of ways to paint. Okay, and there. Elmo's all done. Yep, so am I. Oh, can I see what you all painted? Oh, sure. Oh, wait, you guys here. Wipe your hands off first. Right. And I will show him. Take a look. Whoa, those are both really great. Thank you. May I see your painting, Julia? Julia? Sometimes it takes Julia a while to answer. It helps to ask again. Julia, can Big Bird see your painting? See your painting? Yes. Okay. Oh, all right. Take a look at this, everybody. Oh, wow! A flying bunny car! Fluffster! Oh, yeah! That looks just like your bunny, Fluffster! I love it! Oh, it's so fun and silly. Julia, you're so creative. Yeah. You're really good at painting. High five, Julia. Huh? High five? Boy.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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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ng. This is a new way of playing, Alan, but I like it. It's good.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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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ng. What's the matter, Julia? Noise? The sirens are bothering you?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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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ng. Ted, you're it, Julia. All right. Hey, Julia, let's take a break, okay? Here's, I've got Fluffster. All right, come on. Come on. Oh, come on, Abby. Big Bird. I didn't mean to upset Julia. Oh, it's not your fault, Big Bird. Julia didn't like the siren. The siren, it wasn't that loud. Oh, well, it was to Julia. Yeah, her ears are really sensitive, so some sounds are just too much for her. 기가 막히지요. 아이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빅버드는 줄리아가 자기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꿈꾸는 통합이 저런 통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설명할 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들으셨던 것처럼 장애, 비장애, 뭐 일반 뭐 그런 거 뭐 다 소용없고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를 가정에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는 만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또 아는 만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아는 만큼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 영상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치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막이 없어서 불편감을 좀 드려서 죄송해요. 잘 들리신 분도 계신데 잘 안 들리지만 들리는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분만 편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기 뒤에 하나 어머니. 네, 하나 어머니 손 한번 들었어요. Could you hands up? Yeah, please. Thank you. 저분만 편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우리 사실 다 불편했죠. 잘 안 들렸죠. 근데 저희들도 잘 안 들리는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부러 저희가 자막을 안 넣었어요. 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한 번 더 질문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뒤에 질문이 그 보드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하나만 발표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희가 통합교육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기존 세미나를 지금 저희가 한 8년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책은 뭐 1년을 할 때도 있었고 뭐 3년을 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처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은 작년과 올해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책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도 읽어가면서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의 생각들도 좀 이렇게 편견을 없애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지 중에서 그 산모듬에서 발표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모듬은요. 이 질문 말고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아스퍼거 아이를 키우는데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비밀병거 3가지 이 질문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네, 시키지 않고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었죠.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밀병기. 비밀병기 1 하면 그 다음 답을 읽어주세요. 비밀병기 1. 비밀병기 2, 비밀병기 3. 네, 보상하는 방법이 늘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다룰 때 같이 생활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딱 1분만 드릴게요. 모든끼리 한 1분 정도만 나는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실제로 사례로 사용할 수 있었어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기 봐라 중앙 짝짝 중앙. 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여기 봐라 중앙 짝짝 중앙.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요리였죠. 16 모듬의 초록이. 일어나십시오. 벌떡. 16 모듬의 초록이 일어나세요. 없어요. 노랑이 일어나세요. 저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 예, 노랑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짧아서 네네. 짧게 한 가지만 다른 분들 네, 얘기하시면 보상하기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쉽게 하는 칭찬 스티커 그거 활용하는 법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들도. 네네. 예, 박수 3번 칭찬. 칭찬 한 번 더 들을게요. 그러면 27 모듬의 빨강이 당첨되셨습니다. 저희는 제 얘기만 했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엄마랑 분리도 힘들고 두 아이가 서로 분리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입학하기 어린이집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입학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몇 밤 자면 유치원 갈 거야. 유치원 갈 거야. 10밤, 9밤, 8밤 해서 유치원 처음 입학식 해서 엄마랑 잠깐 분리됐던 날 아주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는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약간 분노 발작 비슷하게 쌍둥이 중에 두 번째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한 번도 밤에 실수를 한 적 없는데 소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괜찮다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죠. 순서대로 박수 3번 칭찬. 칭찬. 네, 잘하셨어요. 사실은 그 보드판 뒷면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질문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공지사항 3가지만 전달해 드리고 바로 맞춰 드릴게요. 나가실 때 남편분 거 말고 본인 것만 북가이드 내시면 됩니다. 그걸로 출석 체크할 거고요. 여기 만약에 아빠가 오셨으면 아빠 북가이드도 같이 내시면 돼요. 대라해민 솔은참 향단 자기 반에 넣어주시면 돼요. K1, K2는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과 설문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각반 밴드에다가. 그러면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영상 보시고 요약서를 작성하시는데요. 그때 내실 때 북가이드랑 동영상 요약서를 같이 입학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15일에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두 번째 세미나 자녀교육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9시 30분에 있는데 유치원은 필참이고요. 초등은 선택적으로 오시는 것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예,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각반 밴드에 공지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좌석 배치하는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